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이소연입니다. 2020년이 되면서 누구나 똑같이 한 살 더 늘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젊어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은 두세 살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곤 합니다. 그게 다 피부 나이 때문인데요.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앉으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화 방지를 위한 피부 관리에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는 피부 노화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노화 방지 치료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성형외과의 최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달력은 하루하루 일정 속도로 가는데 피부 노화는 어떻게 가속에 더 붙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겨울이면 피부가 더 빨리 늙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겨울철에 이렇게 피부가 더 빨리 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겨울은 아시다시피 기온과 습도가 낮고요. 실내 온도는 높아서 피부 건조를 유발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한 피부가 오래 지속되면 피부 재생력이 떨어져서 미세주름이 생겨나면서 피부 노화가 촉진됩니다. 사실 노화는 누구나가 다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막상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늙어버린 내 얼굴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나이 들면서 제일 먼저 피부의 노화를 느끼게 되는 게 바로 탄력이거든요. 탄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노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노화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성장이 끝나는 시점, 사춘기가 끝나면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20대 초중반에도 거의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 그때도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완만한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사진에 붉은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부분이 콜라겐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콜라겐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콜라겐이 줄어드는 과정을 겪으면서 탄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군요. 근데 탄력과 함께 얼굴의 살도 같이 빠지면서 이게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면 노화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탄력 저하, 지방 감소, 그리고 뼈 밀도의 감소입니다.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님, 할머님 보시면 여기 관자놀이나 눈두덩이, 볼 이런 데가 이렇게 쑥 들어가신 그런 분들 흔히 볼 수가 있고요. 골다공증이 얼굴이 이렇게 뼈 쪽에, 골다공증이 뼈 쪽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얼굴 뼈의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입이 조금 들어가 보인다는, 그 다음에 이마가 너무 튀어나와 보이고 눈썹 쪽이 이렇게 울퉁불퉁해 보이는 그런 골밀도 변화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뼈의 밀도와 양이 함께 빠지기 때문에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노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노화는 이제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내적 요인으로는 선천적으로 그냥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모든 장기에서 노화가 오게 되는 거고요. 외적 요인으로는 이제 제일 많이들 아시는 햇빛, 특히 이제 자외선 때문에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외부 요인을 꼽으라면 자외선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외선도 흔히 많이 애들 아실 텐데요. UVA, UVB, 이런 게 있는데 UVA는
주름, 기미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VB는 화상, 암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노화의 큰 주요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게 노화를 방지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겠죠.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천천히 오도록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의학적으로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면 피부의 노화가 오는 이유 중 하나인 뼈의 밀도 또 양의 감소로 인한 노화는 막을 수가 없겠지만 지방이 빠진다든지 탄력이 줄어들면서 오는 노화는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다면서요. 네. 지방 감소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건데요. 지방 이식술 그리고 필러 주입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 감소를 해결하는 또 두 가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탄력을 생기게 만들어주는 레이저나 주사 시술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탄력이 떨어져서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거나 당겨 올리는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자 탄력을 증대시켜줄 수 있는 레이저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레이저가 탄력 증대에 효과가 있나요? 네,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쓰는 기계를 흔히 레이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레이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통칭해서 레이저로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레이저를 한번 하면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막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는 이 레이저를 하니까 너무 좋다더라. 같은 레이저인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환자들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그에 맞는 레이저나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레이저가 이제 고주파를 이용한 레이저 그리고 초음파를 이용한 레이저인데요. 환자의 약해진 피부층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층에 맞는 레이저를 사용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고주파, 초음파를 같이 쓸 수 있는 레이저도 출시돼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레이저뿐만 아니라 피부 내 콜라겐을 자연스럽게 생성시켜주는 필러 시술도 있다고요. 통상적으로 쓰이는 필러는 이제 지방이 감소된 부위에 볼륨을 채우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근데 필러의 일종으로 알려진 PLLA, PLA는 사실 필러라고 불리기는 조금 주 목적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볼륨을 채우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탄력을 생기게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콜라겐 신생이 이루어지면서 볼륨이 약간 증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필러 시술로 알려져 있긴 한데 통상적인 필러와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레이저나 필러 시술 말고 이거는 반영구적인 방법이죠. 수술을 통해서 처진 피부나 주름을 제거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은가요? 네, 수술에 대한 환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약간 치명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은 늘어져 있는 조직을 절제하고 당겨서 처져 보이지 않게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수술을 한다고 떨어진 탄력이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술에서 회복되면 내려와 있다는 게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젊은 시절에 탄력 있는 탱탱한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수술적인 방법에는 윗 눈꺼풀이 처진 경우에는 상안검 성형술이나 눈썹 및 거상술을 하게 되고요. 아래 눈꺼풀이 이렇게 처진 경우에는 하안검 성형술을 하게 됩니다. 이마나 눈썹이 이렇게 처진 분은 이마 거상술을 하게 되고요. 볼이나 턱이 처진 경우에는 안면 거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또 최근에는 실 리프팅이 회복 기간이 짧아서 많이들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부위에 시술을 하게 되나요? 최근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간단하면서도 회복이 빠른 수술과 시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안면 거상술을 대체해서 실 리프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팔자주름, 그 다음에 볼 처짐,
턱 라인 개선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제 시술 사례를 보면서 더 자세한 부분까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분은 눈 처진 부분, 또 눈꺼풀이 처진 부분까지 많이 보완이 돼서 확실히 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분은 어떤 수술을 받으신 거죠? 노화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눈두덩이 쪽에 지방이 많이 감소해 있고요. 그 다음에 눈꺼풀 쪽이 많이 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쌍꺼풀이 생기지 않게 하면서도 빠른 회복을 원하셔서 눈두덩이에 지방 이식을 하고 눈썹 및 거상술을 시행하고 일주일 후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남성분이신데 눈매가 정말 시원시원해지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치료를 받으신 건가요? 이 환자분은 처진 윗 눈꺼풀, 그리고 늘어진 아랫 눈꺼풀, 그리고 지방 주머니를 없애달라고 오셨습니다. 쌍꺼풀이 크게 보이지 않게 속 쌍꺼풀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셨고요. 상안검 성형술과 경피적인 지방 재배치 수술을 시행하고 한 달 후 사진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이제는 피부 관리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있습니다. 그만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부 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만큼 궁금증도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장님, 이건 제가 평소에 좀 위안을 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성 피부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간에는 지성 피부기 때문에 피부가 좀 더디게 늙을 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건성인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주름이 더 쉽게 생기고 더 빨리 늙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주름은 피부 속에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노화에 의해서 줄어들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건성 피부인 경우는 이 성분들이 지성 피부인 분들보다 적기 때문에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단지 타고난 피부 타입만 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외선, 또 많이들 하시는 음주, 흡연 등 이런 외적 요인들 때문에 관리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예방을 위해서 힘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예 상관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평소에 관리는 필요하군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시술에 관한 궁금증인데요. 레이저를 맞을수록 피부가 예민해지고 얇아진다. 또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레이저를 맞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네. 흔히 레이저를 하고 피부가 얇아졌다, 예민해졌다라는 속설 같은 게 많은데요. 레이저 시술 간격이 너무 짧거나 아니면 강한 레이저를 이렇게 피부가 회복되기 전에도 이렇게 너무 자주 받는다면 피부가 예민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레이저 후에 일시적인 붉음증, 붓기, 각질 이런 거는 레이저 종류에 따라서는 오히려 피부가 이렇게 재생되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술 강도와 피부 회복 주기만 잘 지켜주신다면 피부가 예민해지는 상황 없이 피부를 잘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피부 자체에 내성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물론 레이저로 본인 피부에 줄 수 있는 탄력에는 이제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요. 물론 또 이게 그 이상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하지만 내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중단하시면 레이저로 이렇게 생성시켜 놓은 이런 콜라겐은 다시 또 점점 감소를 해서 노화가 다시 쭉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 또는 노화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탄력 시술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노폐물은 흔히 피부의 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정말 열심히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하나요? 이 피부의 노폐물은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메이크업을 했거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2중 세안, 3중 세안,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건조한 겨울철에 무분별하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세안을 하시면 오히려 피부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각질층까지 이렇게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피부가 건조하게 될 수가 있어서요. 세안하실 때는 강하게 뭐 이렇게 너무 뽀독뽀독하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세안 후에 충분히 이렇게 보습제를 사용해가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피부 노화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조금 개선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피부 노화에 좋은 운동 혹은 음식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특별히 어떤 운동이 더 좋다기보다는 운동을 하면 이제 순환이 촉진이 되고 모공이 열리면서 노폐물 배출이 이렇게 잘 되게 되고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한 뭐 키위, 사과, 뭐 딸기 뭐 이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콜라겐이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같은 것들도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이나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음주, 그다음에 설탕, 밀가루 등과 같은 피부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피부 노화에 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이 노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또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게 살고자 하는 열망, 또한 또 뭐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평소에 운동, 좋은 식습관, 그다음에 뭐 자외선 차단하고 충분한 보습제 사용 등으로도 노화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조금 더 젊어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무분별한 시술을 받지는 마시고요. 전문의의 충분한 상담 그리고 정확한 진단 후에 자신의 피부에 적합한 탄력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유 성형외과의 최찬 원장님과 피부 노화의 원인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피부 노화는 물 많이 마시기, 스트레스 덜 받기 같이 건강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조금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노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면 사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노화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자신에게 꼭 맞는 치료법과 병행한다면 100세 시대를 더 젊고 자신감 있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이예림입니다. 오늘 배워볼 동작은 사이드 스트레치라는 동작인데요. 평소에 옆구리에 살이 있어서 바지 입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게 너무 보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꼭 따라해보세요. 바로 동작 해볼게요. 먼저 바르게 선 자세에서 등가슴을 쭉 펴주고 양쪽 엉덩이를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좌우로 흔들어서 양쪽 엉덩이에 체중을 골고루 실어줄게요.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사선으로 길게 뻗어내준 후에 두 손은 머리 뒤에 두고 지지할게요. 그대로 등 뒤에 벽이 있다 생각하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뻗어낸 다리 쪽으로 몸통을 기울여 줍니다. 돌아오면서 마시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울였을 때 몸통이 앞으로 가거나 뒤쪽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고 옆으로 기울였을 때 반대편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꾹 눌려 놓을게요. 같이 3번 해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하나, 돌아오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둘, 돌아오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셋, 코로 마시면서 돌아와주세요. 이렇게 반대편 다리도 같이 해볼게요.
반대편 다리를 길게 뻗어내준 후에 두 손은 머리 뒤에 손 지지하고 등 뒤에 벽이 있다 상상하고 그대로 벽면을 쓸면서 옆으로 기울여 주면 됩니다. 돌아오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꾹 눌려놓은 상태 그대로 옆으로 기울여주고 코로 마시면서 돌아오고 마지막 내쉬는 호흡에 기울여줍니다. 코로 마시면서 돌아올게요. 오늘 사이드 스트레치라는 동작을 배워보았는데요. 앞뒤로 큰 근육들은 많이 사용하지만 그에 비해서 측면 근육들은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배워본 동작 꼭 해보셔서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도 잡으시고 잘록한 허리도 꼭 가져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